네,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이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피해자에 죄송하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전북 전주의 천변에서도 여성을 노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치안 사각지대를 줄일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30살 최윤종, 신상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스크도 벗고 검찰에 송치되는 화면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그 송치되는 장면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네, 뭐 처음에 예. 이제 카메라 앞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예. 뭔가 이렇게 탄식하는 또는 뭐 감탄하는 이런 그 어떤 목소리가 잠깐요. 기억이 나요. 약간 예. 뽕뽕을 보더라고요. 네, 네, 그게 좀 특이하다. 왜냐하면 네, 보통 네. 잘못한 사람,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카메라 프레시가 터지는 순간에 고개를 돌리거나 고개를 숙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 사람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네. 본인의 할 말을 마이크 들이대니까 저렇게 술술 하는 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통찰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저 화면이 아니고 직전 화면이 그랬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예. 네, 네. 바로 나올 때 네, 보통 취재진을 보고서 네, 뭐 이렇게 깜짝 놀래면 피해자들은 보통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렇죠. 네, 피하죠. 네, 예, 예. 근데 이 사람 별로 피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네, 좀 특이하다. 예. 특이하다. 특이하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특이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예.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예. 저 모습이죠. 지금 약간 뭔가 그러네요. 가벼운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그렇네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뭐 경각심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표정은 아니다. 네,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워요. 그렇네요. 상황의 예.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네. 오늘 그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기자들 질문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네. 범행 왜 저질렀나 물어보니까 우발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냐 이랬더니 또 이것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발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더라고요. 네, 뭐 그 얘기가 하고 싶었는지 카메라, 그러니까 마이크를 들이대자마자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 얘기는 아마 수사 과정 중에 이제 죽일 생각이 있었느냐가 주요한 질문의 그랬겠죠.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는 사실은 지금 목을 졸랐습니다, 이 사람이. 뭐 너클로 때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너클로 때렸다라고 네, 했는데 네, 목 졸랐다는 얘기는 안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검 결과 목을 조른 흔적이 있어서 결국 이제 사망의 이유가 이제 결국은 숨을 못 쉬어서 그래서 저산소성 뇌손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부 압박을 할 때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목을 조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알만한 사람이 지금 저렇게까지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데는 뭐 결국은 살인의 고의는 나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발이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 범행 그 현장에서 너클을 가지고 있었던 것, 네, 두 네, 개나 네, 가지고 네, 있었던 네, 것도 네, 있었고 네. 검색 기록을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 우발적이지 않고 이건 계획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뭐 지금 검색한 기록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다 검색을 했었고요. 성범죄에 대해서도 검색을 했었고, 그리고는 몇 달 전에 물론 뭐 이 그 묻지마 살인 사건들, 그 이상동기 살인 사건들이 터지기 전에 너클을 구매하기는 했었어요. 예.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사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고 그거를 또 이제 검색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는 지금 등산로는 본인이 알고 있던 장소였고 네. 인적이 좀 드문 장소에 그리고는 이제 뭐 신림역 사건이나 서현역 사건처럼 아직은 밤 시간이 아닌 때에 결국은 준비한 너클을 모두 이제 소지하고 저 장소로 간 데는 그리고는 어슬렁어슬렁 피해자를 물색하는 저 CCTV의 장면은 저게 지금 계획이 아니고서는 우발적으로 우연히 여성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수사 단계에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다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죄송하다고 했는데 전혀 죄송할 모습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검색어 보니까 너클 말고도 공연 음란죄 등도 검색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 이유는 지금 정확하게는 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이제 그 8년 전에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었고요, 군대에서. 예. 타령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이 이제 사실은 그 사이에 전과가 딱히 있지 아니하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사이에 혹시 유죄 판결은 아니어도 네. 어떤 혐의를 줄 만한 어떤 잘못된 행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공연 음란죄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아시지만 예. 바바리맨 행위 같은 걸 하면 공연 음란죄가 적용이 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뭔가 문제 행동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대목이 좀 더 수사를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왜 터무니없이 저런 그 어려운 어휘를 검색을 했을까 예. 하는 부분은 그냥 우연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는 전담팀까지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제 네. 최은종 범죄 전모를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네, 어떤 네. 점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성범죄가 동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중간에는 뭐 또 성범죄를 안 저질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가 예. 결국에는 지금 이제 너클을 사용해서 아주 치명상을 입혔는데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건 성범죄에선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성범죄를 저지르려면 피해자가 의식을 잃으면 사실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가 목적인 사람들은 피해자를 살려둔 상태에서 보통 성적인 침해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아주 초기부터 뭐 상대를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제압을 이제 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폭행이 목적인지 성범죄가 목적인지 뭔지도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군요. 더군다나 예. 이제 저 장소나 저 이제 시간대를 보면 성범죄는 사실은 야심한 시간에 많이 일어나요. 저렇게 아침에 사람들이 이제 등산 계획이 막 산을 올라가는 그런 시간대에 일반적으로는 시도하지 않아요. 출근길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간이나 장소 또는 이 사람의 범행 동기 무엇도 하나 제대로 정확하게 지금 이 사람의 그렇군요. 입을 통해서 예. 검증된 게 아니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따라서 신상이 공개됐잖아요. 네. 최윤종. 그리고 이제 머그샷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머그샷 사진과 그리고 오늘 이 송치할 때 사진을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자,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예. 뭐 비슷한 얼굴이긴 합니다만 검찰 송치 장면과 머그샷은 좀 달라요. 네, 느낌이 뭐 달라요. 검찰 송치 장면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청년 모습으로 예. 보이는데 머그샷은 뭔가 좀 취약성이 있어 보이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저게 이제 어떤 각도나 조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렇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 모습을 우리는 사실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일반인들의 이제 네. 알 권리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검찰 송치 장면처럼 저렇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찍어서 머그샷으로 좀 내보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네. 해외 머그샷 보면은 정면에서도 찍고 측면에서도 찍고 찍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여러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각도에서 찍어가지고 예. 이 사람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언론에 보도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지금 제한된 사람에게만 머그샷을 찍어서 공개를 할지 안 할지 또 따로 또 심사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외국의 경우처럼 불법 행위를 하면 머그샷을 모두 찍고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렇습니다. 전 뭐 대통령도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까지도 공개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엄격하게 이제 신상 공개를 심사하는지 예. 그 부분이 적합한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가 그렇군요.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신상 공개 제도, 특히 머그샷 공개 관련해서 지금 뭐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 저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효과를 보고서 공개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법 앞에 것이고요. 평등하다. 예. 그리고는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인 책임이기 때문에 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머그샷은 공평하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똑같은 살인을 저질러도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한 사람은 공개를 하고 언론에서 보도를 깜빡 잊고 못한 사건은 공개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상 공개의 절차가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한 번쯤은 다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요 여러 가지 효과 중에 재범 방지 효과 하고 또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는 효과 그리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등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던데요. 네, 뭐 지금 일단 공개가 되면 예. 지금 제보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사실 예. 이 사람이 예. 군대에서 총기를 가지고 탈영을 했던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과거력까지 저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하니 네. 사실은 저렇게 신상 공개를 하면 숨겨져 있던 범죄까지 다 알려지는 확인이 되는 이런 이제 틀림없이 어떻게 보면은 여죄가 가라앉아 있다가 신고를 함부로 해서 뒤늦게 알려지는 뭐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예. 틀림없이 이익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더군다나 저렇게 이제 얼굴이 공개되면 아 저렇게 공개까지 되는구나 하는 어떤 일반 제지 효과, 예, 경각심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있죠.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예. 그 8년 전에 탈영했다는 게 알려졌는데 당시에는 기소 유예가 됐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최윤종이 나는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네, 뭐 군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되다가 결국은 이제 상당 부분 혐의점이 있으면 이게 형사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검찰로 이제 송치가 되는데 아마도 기소 유예가 되던 단계에서 지금 저런 이제 어떤 인터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했을 텐데 네. 그때도 좀 이 상황 분별력이 좀 떨어지는 건 여전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네.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부적응이나 성격적인 문제는 예. 이미 군대에 입대하고 2달도 되기 전에 이미 공적 기관에서 인지됐던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 사람이 2달 후에 제대를 합니다. 의가사 제대를. 네.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부에서는 이 사람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총기를 가지고 사고를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두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 주변에서. 네. 그리고는 지금 이제 관심병사였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위험성이 이미 8년 전에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문제는 만약에 그런 어떤 위험한 지표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추후 뭐 그게 이 사람이 이제 우울증이 있다니까 우울증 치료를 하는 데라도 지금 그런 지표들이 좀 활용이 될 수 있었다면 정신 건강적인 예. 차원에서라도 그러면은 지금 이번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었겠느냐 네.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아쉽다 하는 점들을 지적하고 계시죠. 네. 8년 전에 그 탈영 사건 이후에 우울증 진료를 한번 받긴 했는데 네. 그 이후로 치료는 또 안 받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철저하게 자기 변명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감형받으려는 그런 모습인데 네. 저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을 저렇게 인터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기회를 주는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예. 네, 얼굴 공개까지 하고 뭐 기자들이 가서 카메라를 찍고 기사화하는 거는 저는 그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 마이크를 주고 말하는 기회를 주는 거 아. 이거는 사실 좀 피해자 측에서 보면 지금 이 뭐 여자 교사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사망한 거잖아요. 유가족이 보면 저 사람의 저 지금 뭐 내용이 얼마나 화가 격분하시겠습니까? 네. 뭐 자기가 사람을 죽일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이제 목을 조르는 행위까지 해놓고서는 지금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대로 이제 언론의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도대체 저렇게 변명할 기회를 우리는 왜 주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공포가 여전한 상황인데 전주에서는 하천변을 산책하던 여성을 40대 남성이 막무가내로 끌고 갔다가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게 이제 그 새벽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23일 0시경이에요. 산책을 혼자 하천변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남자가 또 산책하는 사람이 이제 존재합니다. CCTV에 찍혔는데요. 이 CCTV는 지금 하천변에 있었던 CCTV는 아니고 옆에 있던 고층 건물에 있는 CCTV가 멀리서 잡은 장면이에요. 좀 멀리서 보이네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마구 뛰어가더니 여성을 지금 확 보입니다. 낚아채 가지고는 숲을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마치 사냥하듯이. 예.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초기에는 경찰이 이거를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므로 강제추행 혐의로다가 입건을 했는데 뭐 지금 죄명 변경하여 강간 미수로 아마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 장면을 보니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 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네. 그런데 주변에 CCTV가 없다는 점, 네.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고 전구에 있는 산책로 한번 더 점검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난번 출연하셔서 밤에 산책할 때는 꼭 2명 이상 가야 된다는 네, 말씀 맞습니다.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저렇게 가로등도 없잖아요. 예, 저 하천변은 저런 이제 하천변을 산책하실 때는 꼭 두 분 이상씩 네. 같이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전주에서는 그 산책길에 조명을 좀 설치해서 치안 사각지대를 그러니까요. 줄이겠다 이런 예. 계획을 발표했는데 조명 설치한다고 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같은 경우에 셉테드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도나 CCTV입니다. 사실은 조도를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은밀하게 캄캄한 데서 아무도 몰래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사람들은 밝은 데를 피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도를 높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국의 하천변에 지금 사실은 다 정돈을 해가지고 저렇게 산책로 있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도심 인근에. 맞습니다. 다 좀 조도를 높이시는 노력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경찰이 총동원해서 순찰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 또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좀 대책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혐의자 이 씨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 또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라고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게 네. 아마도 이 사람의 이제 혐의를 강제추행해서 이제 강간 미수로 변경한 데는 네. 아마도 이제 과거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동종이나 혹은 유사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의 저 당시의 행위에 대한 의도를 아마도 강간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혐의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는 뭐 그 외에도 이 사람이 그 전 전력에서 알려진 여러 가지 취약 요인들이 있어서 지금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번에 일어난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뭐 저런 공격 네. 행위 저 부분의 의도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네.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산책할 우리 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범죄자의 인권 보호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예. 일반인들의 정말 자유권이 제대로 이제 뭐 적용될 수 있게 좀 안전을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선고가 나왔는데요.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서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계모 1심 선고 네. 내려졌습니다. 오늘 계모에게는 징역 17년 그리고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이 내려졌는데요. 저희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아이를 학교와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네, 사실 검찰이 계모한테는 법정 최고형의 사형을 구형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1심 선고는 17년이 나왔는데 어떤 이유가 네,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제 아동 살해죄로 뭐 치사죄와 함께 이렇게 해서 이제 공소 제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살해죄의 경우에는 이게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가 있는 아주 심각한 이런 범죄로 취급이 됩니다. 예. 아동 학대 처벌법에 있는 죄명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인정이 안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 선고될 때는 죄명을 치사죄를 적용을 한 것 같고 예. 치사죄의 경우에는 그래도 양형위원회에서 형량을 좀 높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2022년도부터는 형량이 높아져서 7년에서 15년 정도를 기본형으로 해서 네. 가중이 된 형태, 지금 17년이 나왔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가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친부는 10년을 구형했었는데 징역 3년 선고됐네요. 네, 친부에 대한 형량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이유는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이 아니라 대신에 아동복지법을 적용해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학대를 알면서도 이제 방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정인이 사건이 거의 맨 처음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된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되고 아마 첫 케이스였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확정이 된 뭐 양형이 35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5년에 비하여서는 지금 17년이 뭐 굉장히 반밖에 안 되는 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너무 끔찍했죠. 지금 이 엄마가 한 짓을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예. 아이를 때리는데 알루미늄 봉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어린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거의 지금 2년 동안 학대를 지속해서 지금 잘 걷지도 못하죠. 저 아이가 학대 끝에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10kg가 빠질 정도로 2년 동안 학대를 받은 겁니다. 네. 지금 걷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뭐 몸무게가 29kg 그런 상태로 지금 아주 끔찍한 상황이었는데요. 온몸에 멍이 있었고 아이가 2달 넘게 장기 결석을 한 흔적이 있어서 당시에 논쟁이 됐던 건 학교를 나가지 않는데 왜 그러면 아이를 제대로 찾지 않느냐 하는 예, 부분도 논쟁이 되었었죠. 자, 네.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 모습, 아이를. 네, 네, 아이를 네, 다 네, 잡혔잖아요. 네, 근데 네, 주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멍든 자국이 엄청나게 많았었다면서요. 엄청나게 많았었죠. 예. 목에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래서 신고가 된 거예요. 밖으로 보인 이제 그런 멍투성이 몸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학대를 했느냐? 성경을 필사를 시켰는데 이게 성경을 지금 필사시켰다고요? 네, 성경을 필사시켰는데 애가 제대로 쓰지를 않아서 학대를 하게 된 경위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가 이게 지금 아이를 야단을 훈계를 해야 될 그 아무리 훈계라고 쳐도 네. 그 이후로 성경을 필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게 이게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터무니없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도 17년밖에 안 나온 게 네, 네. 이게 지금 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예. 순간에 네, 네. 의자에다가 이렇게 멍투성이인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묶어놨어요. 16시간 네, 동안 묶어놨다고 커튼 하죠. 끈으로 묶어놨어요. 묶어놓으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예. 당연히 쇼크가 옵니다. 정신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 같으면은 충분히 추정했을 겁니다. 예. 이러다 정말 큰일 나지. 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살인의 고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이 안 된 판결입니다. 네, 네. 이제 1심 판결이니까요. 네. 2심에서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친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친부도 징역 3년이 지금 선고가 됐는데 네. 계모의 학대를 모를 리 없잖아요. 같은 집에 사니까 모를 리가 없죠. 네. 징역 3년 너무 작다.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뭐 제가 볼 때는 아동학대 치사 정도 되는 사건이면 예. 나머지 한 부모는 모를 리 없고요. 거의 공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알면서도 눈을 감고 또는 뭐 본인도 덩달아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 언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면은 예. 방치가 돼서 목숨을 잃기는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아무래도 자기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 학대로는 처벌을 못 해가지고 아마 아동 복지법
을 적용해서 그 중에 보면 뭐 정서적 학대, 뭐 여러 가지 언어적 학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유기 방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죄를 적용을 한 게 아닌가. 네. 학대 처벌법보다는 현저히 네. 형량이 적습니다. 네. 이 피해 아동이 지금 2달 넘게 장기 결석을 했으면 이제 학교에는 일단 필리핀에 갔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오랫동안 학교에 안 나오는 학생들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학대하는 부모들은 거짓말을 언제나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밑도 끝도 없이 선생님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로 결석을 예.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은 꼭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그리고 또 범죄인들의 심리까지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